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차트로 접근을 했을 때 손절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람들이 잘 못하는 손절 어떻게 하는지 저 혜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 22일장 현재 시간 2시인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장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시장이 그거에 맞게 빠지고 있어요.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코스피고 아래에 있는 게 코스닥. 우리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 할지.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하락입니다. 그나마 아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거의 1%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보면은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 이상 빠졌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1.5%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였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더 빠질 가능성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니까 우리나라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지금은 어느 정도 폼이 살아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또 몇 개? 1700개가 빠져요. 야, 이거 제가 그 손절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쟁. 죄송합니다. 어쨌든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손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제 번호랑 제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 전용 텔레그램 방 있거든요. 지금 링크 하나 띄워 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 하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차트로 일단 매수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뭐 친구든 지인이든 뭐 옆집 아저씨든 어떤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따라서 매수를 하게 돼요. 보통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보통 그렇죠. 근데 왜 좋은지는 모르고 그냥 단순 오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좋다더라. 이거 뭐 계약 금액이 엄청 크다더라. 매출액이 크고 실적이 좋고 이번에 뭐 M&A 합병을 한다더라. 뭐 이런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걸로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져요,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합병 때문에 오른다고 하면 합병을 해서 일단 올라가는 도중에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차트를 매수를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매수를 해서 일단은 수익이 나는데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추천을 한 사람한테 야 이거 어떻게 그냥 들고 있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내 소중한 투자금인데 남한테 의존한다는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공부를 좀 받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인사이트에서 폼을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독자적으로 주식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면 사실 손절의 의미가 좀 무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를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합니다. 애초에 나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 그 중에서 대표 성격인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보면 대략 뭐 6만 원, 57,500원, 6만 5천 원, 뭐 72,500원 이런 데들을 다 잡아서 분할로 살 거 아니에요. 분할로 사고 매수하고 매수하고 떨어지고 뭐 그 전에도 사겠죠? 이런 지점들이 다 매수 포인트일 텐데 이럴 때는 어쨌든 매수 이유가 우리나라 코스피 1등이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미래, 한국의 미래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손절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미래에 투자를 했으니까 한국이랑 같이 가야죠. 안 그래요?
삼성전자가 떨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흥하면 나도 같이 흥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절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차트로 접근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AI 종목인 솔트룩스로 보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보면 주가가 좀 땡겨서 이 종목이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얼마에 매수를 한다? 대략 35,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5,000원. 자, 그러면 현재 약간의 수익권을 기록을 하고 있을 텐데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차트를 기반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올라가는 도중에 따라잡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 볼게요. 빠졌네. 운이 안 좋게도 하루 만에 9%, 10% 정도 빠졌어요.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크게 상승을 한 만큼 어느 정도 반발적으로 한번 빠질 수는 있는 건데 차트가 아직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빨간색 선이 자, 여기 빨간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인데 잘 보시면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손절을 안 해요. 옆으로 가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정도면 원래는 이 32,500원을 여기 보시면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32,500원을 올라왔다 빠졌는데 올라왔다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은 이 정도 선에서는 손절을 일단은 해야 돼요. 그게 대략 얼마냐면 31,000원대에서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손절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런 흔적들 있죠? 윗꼬리를 달면서 이 라운드 피겨 32,500원에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유지고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31,500원 라인에서는 일단 손절은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옆으로 일단 당겨 볼게요. 자, 손절을 만약에 안 했어요. 자, 다시 지금 보면은 10 이동평균선 검은 선이 10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야금야금 또 오르고 있죠. 그럼 기다려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익절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물렸잖아요. 35,000원에 매수한 상태에서 크게 물렸다가 이제 수익 전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35,000원에 샀으니까 대부분 이 정도에서 익절을 해요. 왜냐면 마음고생을 했다가 살려준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서 익절을 해요. 근데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바보. 자, 왜냐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몇 거래일 동안에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큰 음봉 두 개로 뺀 상태에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며칠은 더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옆으로. 그럼 바로 그냥 위로 터져버리죠. 그럼 이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자, 전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가지려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팔고 더 지켜봅니다. 왜냐면 시장의 확실한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으로 한번 더 갈게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빠지죠. 근데 저라면 4만 원 라인이 무너질 때까지는 버텨요. 자, 다시 오르죠. 근데 다음날 4만 원 한번 찍고 나서 아직은 위에 있어요. 아직은 위에 있어요. 근데 깨졌죠? 어떻게? 저는 이때는 익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타이틀을 손절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매도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만약에 그게 반납을 하더라도 손실 보지 않게 익절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미 지난 차트니까 옆으로 흐르면 어쨌든 얘는 무너졌거든요.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게 대략 4만 원대잖아요. 4만 원대 정리를 한 거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 무너졌는데 제가 그럼 결과가 안 나온 지금 현재의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크게 올랐던 KTCS 이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거 내용은 지우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하락, 크게 상승, 두 번의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죠. 빠졌는데 여기서 차트만 볼게요. 이 기업의 재료 말고 차트만 봤을 때, 자, 지켜봐야 될 게 이 음봉, 그리고 이 윗꼬리 음봉. 사람들은 양봉만 보는데 이런 누르기식 음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누르기식 음봉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런 음봉인 상황에서 여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가. 당시 이슈는 뭐 그 스타링크 관련해서 KT가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라는 쪽에 이슈가 나왔고, 그 KT 쪽에서 계열사인 이 KTCS가 부각을 받으면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간 건데,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대략 뭐 한 4,500원, 4,750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4,500원, 4,750원에 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인위적인 캔들 상승 누르기가 나왔고, 오늘 보시면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얘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라운드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 라운드를 지금 보시면 대략 5,000원과 4,200원 이 박스 라운드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통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보여준 종목은 시세가 한 번만 나오진 않거든요. 적어도 두 번은 터치를 해줘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 6,000원대예요. 아, 2,000원대고, 그리고 라운드 피겨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 5,000원 위를 트라이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쌍 고점을 만들면서 여기서 빠질지 아니면 쌍 고점을 맞고 더 위로 올라갈지를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이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4,500원, 4,750원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도 어떻게? 아직은 손절을 하면 안 되고, 언제 손절을 해야 되냐? 대략 4,000원 아래로 깨졌을 때, 확신하게 하려면 3,800원 정도, 3,85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이때는 꼭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한번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거 상한가의 절반까지는 한번 버텨볼래 하고서 버텨요. 안 팔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빠져, 여기까지 빠져, 여기까지 빠져. 그래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정도 라인을 딱 정해두고 깨지게 됐을 때는 확실하게 손절을 해서 내 손실 금액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두 종목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종목 다 접근 가능하거든요. 뭐 삼성도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뭐 대표주인 하이닉스 이 종목도 제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만 5천 원을 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지켜주지 못한다? 얘는 그러면 여기가 깨지게 되면 얘는 주가가 더 빠져요. 9만 5천 원까지 10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얼마?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꼭 손절을 해야겠죠. 확실하게 손절을 해야지 그 다음에 기회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손절, 즉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심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제 카톡과 그리고 제 번호로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려있는 종목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